아니 취준생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아 이거 다 때려치고 창업하고 싶다. 취준생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아 그냥 진짜 창업이나 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서비스나 회사. 1번 원티드. 어떤 이직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그 감자로 떠오른 기업인데 거기 이제 공고가 나요. 원티드. 현상금 수배처럼 걸어서 추천을 해주고 에듀투 페이퍼 이거 저도 본 것 같은데 수업 자료 같은 거 대학생들이 프린트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런 데다가 이게 광고 그 기업 광고를 이렇게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스타트업들이 구인할 때 진짜 그 복지 같은 거 전면에 내세우는 기업들이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이렇게 뭐 2달 정도 유럽 막 이렇게 여행 다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자기네는 근데 이제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주 4일 근무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좀 더 얘기해보지. 아니 주 그래서 2일 가능합니까? 아니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 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아준순의 취업학 개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 전업 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슨입니다. 차렷! 경례. 바로. 아니 철수 씨 오늘따라 유독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아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매주 채용 공고가 엄청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취준생들은 얼마나 이게 마음이 타들어갈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얼굴이 줄어드네요. 어?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존슨 씨가 제 얼굴만 봐도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취준생들도 어느 정도 기업들의 속마음을 이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인터넷에 되게 유명한 글들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합격 통보의 속뜻. 뭐 저희도 잘 알죠. 자, 2016년 상반기 기업 공채에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의 속뜻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어코 지원을 했구나. 너의 끈기는 내가 높이 산다. 뭐 이런 뜻이고. 이건 제가 읽을게요. 이거를 제가 읽으면은 철수 씨가 이걸 읽는 걸로. 좋은데요? 좋죠?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미래 그리고 역량에 맞지 않아 결정한 것이니 학점, 토익, 봉사, 해외 연수, 인턴, 수상 경력, 인성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란다. 네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라는 거죠. 저 말인가요? 실망하지 마시고 더 좋은 기회를 통해 꿈을 이뤘으면 합니다. 이제 그만 우리 회사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 구인글만 봐도 막 여러 가지 미사일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의 속뜻은 어떤가요? 뻔한 말들. 자, 우선 가장 그 알려진 창의적이고 내일이 아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리고 열정적이고 야근은 기본으로 하는 사람으로 자, 도전하는 사람. 회사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배우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 있고 열정적인 인재 구함. 경력은 있지만 월급 적게 받고 일할 사람. 뭐 이런 뜻이랍니다.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창의적이고 이거는 창의적으로 즐겁게 일하는 거니까 돈을 안 주겠다. 열정적이고 네 스스로 열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돈을 안 주겠다.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 네가 도전해서 성과를 내기 전엔 돈을 안 주겠다. 근데 너무 그 기업 반기업 정서 아닌가요? 전 기업 편이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피해의식만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그렇죠. 아니 뭐. 취준생들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이런 거 저희 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니 전 아닌데요. 맞습니까? 네. 자, 아무튼 뭐 취준생 여러분들 이제 공고가 줄어들었다고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좀 더 네. 자기가 맞는 기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네, 그때까지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번 불합격 통보 받다고 울지 마시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남자, 여자, 취준생. 자, 그들만의 삶을 들여다보는 취준생이 사는 세상 취사세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어느 취준생의 일기를 저희가 준비해 왔거든요. 이거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다. 6월 가계부는 최악이다. 40만 원의 적자였다. 면접과 관련된 돈으로 50만 원 가깝게 썼지만 돌아오는 건 4차 전형 때 받은 10만 원의 면접비뿐이었다.
게다가 2개의 과외마저 면접 일정 때문에 살렸다. 빚은 남았고 나는 여전히 취준생이다. 자, 이런 걸 읽으니까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희도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되는. 사실 근데 뭐 이런 게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사실은 더 돈을 많이 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때도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취업 컨설팅비가 비싼 데는 4주에 뭐 400만 원에 그렇죠. 달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 정도면 아마 평균일 수도 있어요. 50만 원 뭐 적자. 취준생일 때는 거의 적자 인생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취준생의 가벼운 주머니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철수 씨는 뭐 취준생일 때 한 달에 얼마씩 썼나요? 지금도 취준생이지만 그렇죠. 언제나 뭐 평생 우리는 취업을 하는 취준생이니까. 저는 근데 예전에 진짜 생취준생일 때는 한 150만 원씩 썼다는 얘기가 150까지는 아니고 한 달에 한 50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50 정도 쓰지 않나요? 차비 포함해서? 저는 한 달에 15만 원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존슨 씨는 집이 있으니까. 저희가 원룸을 전세로 해놔가지고 뭐 그쵸. 그거는 드는 게 없었고 그때 원룸 관리비가 한 3, 4만 원 들었어요. 그거 들고 그 지하철은 전혀 타지 않았죠. 그리고 밥값만 해가지고 한 15만 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아쉽죠. 조금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지금 15만 원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그럼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이 어딜까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취준생 대다수가 취업을 위한 사교육에 생활비 절반가량을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취업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월 평균 금액은 26만 8,600원. 그리고 이 중에서 절반인 66.3%가 어학시험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이런 비용이 나갈 수가 있어요. 학원이나 어떤 문제집 사는 비용이나 어쩔 수 없는 비용이 있잖아요. 뭐 부끄러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취준생 초기에는 용돈을 받아서 썼었는데 그렇죠. 한 얼마를 받았지? 한 달에 20만 원인가 30만 원 정도 받으면서 그거밖에 안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15만 원 쓰면 15만 원이 남는데요? 아, 5만 원 저축하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적금도 붙고 아무튼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은 이 용돈의 대부분을 어떤 술값이나 데이트 비용에 많이 쓴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을 나와서 제가 이제 취준생이고 이제 애인이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데이트 비용을 5대5로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절대 안 쓰더라고. 아무튼 저희 합리적으로 5대5로 나눠서 쓰고. 그래. 아니 그것도 이렇게 조금 취업했다고 이렇게 조금 더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조금씩 이게 그렇죠. 금가기 시작해요. 저도 누구한테 기대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존슨 씨한테 항상 제가 선을 긋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요. 그 선을 혼자만 그었습니까? 아, 몰랐어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 가계부 쓰고 있어요. 저도 쓰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창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돈에 좀 시달릴 때는 취업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돈을 제일 많이 쓸 때가 최종 면접 보거나 면접을 봤을 때 이제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뭔가 처음에 술도 집에서 먹다가 그렇죠. 좀 밥도 사 먹게 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취준생일 때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뭔가 조금 좋은 일 있다 싶으면은 기분 좀 풀라고 이렇게 크게 쓰는 일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특히 그랬어. 무조건 정기적으로 아껴 써야 돼. 아니 뭔가 최종 면접 한번 보면 왠지 내가 붙은 것 같아. 그럼 붙겠지라는 생각에서 그냥 그때 끝나고 나서 뭐 존슨 씨나 뭐 애인들 불러서 뭐 비싼 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5대5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발표 나서 떨어지면은 갑자기 통장 잔거 보면서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식으로 또 후회하면서 또 술 한 잔 먹게 되고 약간 이런 좀 악순환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뭐 그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목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게 있죠.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시달릴 때는 돈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저는 도서관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사실 시간대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화도 볼 수가 있고 또 책도 볼 수가 있고 잠도 잘 수가 있고 거기서 집에서 보면 되지. 왜? 부모님이 집에 못 있게 합니까? 아니 집에 있으면 조금 불편한 그런 게 있으니까. 존슨 씨는 계속 나와서 살았으니까 몰랐을지 몰라도 집에 있으면 왠지 좀 그렇더라고. 죄 짓는 기분이 들고. 그렇죠. 어쨌든 그 취준생일 때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밥값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값을 줄이는 노하우가 분명히 좀 있죠. 있죠. 철수 씨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존슨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존슨이라고 하면은 저는 취준생이고 직장 다니는 친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대명사죠, 대명사. 저희 같은 취준생들을 취업의 대명사. 맞아 엄청나게 이렇게 되게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은 걔들을 만날 친구들이 없거든요. 다들 야근하고 그러느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한 번 야근 안 할 때는 우리한테 득달같이 전화하는 거야. 뭐 하냐. 그럼 나가서 우리가 밥 먹어주면서 얘기 들어주고. 그래 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끼리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쵸. 같이 막 야근하고 회식하고 그러고 스케줄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같이 뭐 만나면 회사 욕만 하지. 그러니까 근데 서로 스트레스니까 저희한테 좀 털어놓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좀 철수 씨가 기여를 하고 그리고 얻어먹고 그렇죠. 그게 뭐 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바였어요 사실 저는. 시급 받는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대학가에 살면은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학가 같은 경우가 되게 주변 밥집들이 싸고 맛있어. 싸죠. 그리고 거기 학생 같은 식당 경우는 이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밥도 거의 다 웬만하면 막 리필 되게 많이 돼요. 그쵸.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막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밥을 4공기씩 먹고 4공기씩 먹고 그리고 5공기째를 푸는데 사장님이 아 제발 그만 좀 나가. 그런가요? 아니, 무한 리필 아니에요? 아,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최근에는 서울대 식당의 아침 식사가 1,500원인가 하여튼 1,000원대로 확 아 낮췄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근처 주민들도 엄청 많이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서울대는 거기까지 가는데 갔다가 또 나오는데 배가 다 꺼져요. 하도 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등산하잖아요, 등산. 그렇죠. 자, 오늘 어쨌든 취준생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취사세 시간을 처음 가져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의 취업을 도와드리는 코너를 넘어가 보죠. 자, 취업을 여태 글로만 배우신 분들 이 시간을 주목하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탈탈탈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네, 아니 취준생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아 이거 다 때려치고 창업하고 싶다. 취준생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그냥 진짜 창업이나 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뭐 취준생일 때가 가장 창업하기 좋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버릴 게 많지 않으니까. 30대 미만의 청년이 대표로 등록된 신설법인, 그러니까 창업법인의 수가 3,644개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철수 씨 것도 한 2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제게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 몇 개 해놨잖아요. 제가 아직 폐업을 안 했을까요? 자, 주변에서 혹시 창업해서 이런 케이스 혹은 이런 친구들 봤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그렇죠. 저희 주변에 꽤 있잖아요. 그럼요. 좀 있죠. 그 걔네들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지. 그럼요. 사실 연락이 다 끊겼어요. 끊겼다기보다는 저희가 끊었죠. 그 친구들한테는 배가 진짜 아프니까. 그 취준생일 때부터 그 창업을 했던 건 아니고 조금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1년이라도 경험해보고 나서 그렇죠. 창업한 친구들이 많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공통점이더라고요. 뭐 저희 주위에서 보면은 바로 그 취준생일 때 바로 이렇게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지 않아요. 친한 친구의 친구인데 어쨌든 걔랑도 잘 아는 사이긴 한데 너무 그 머네. 친구는 뭐 만화방 그 만화방 요즘 뉴스에도 엄청 많이 아니 나오고 그 친구는 그냥 친구라고 되죠. 우리 같이 거기 가서 음료수 한잔 얻어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만화방이 엄청 잘 나가더라고. 맞아요. 사람 진짜 많더라. 그 친구도 백화점을 한 3년인가 4년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백화점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고 굉장히 좀 힘들게 다녔어요. 백화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다니다가 그 친구는 예전부터 이게 꿈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만화방 차리는 게.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그거를 회사 다니면서 그걸 계속 꿈꿔왔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돈도 모으면서 이렇게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던 거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좀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만화방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3, 4년 전만 해도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이슈가 안 됐으니까 만화방 그 구닥다리 사업 무슨 당구장처럼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를 많이 했는데 그때 창업을 하고 결국에 지금 되게 유명해져서 어떤 방송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뭐 장사 잘 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막 소녀시대 멤버들도 막 가고 그러더만. 아니 게다가 그 입지가 신사동 가로수길에 차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지점도 내가지고 맞아. 지방에도 하나 해운대에도 있고 막 그래. 차리고 그런 걸 보면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더욱더 만나고 싶어졌는데. 그래요? 아니 근데 취준생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창업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은 스타트업이란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일반적인 정의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말인데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서비스나 회사.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기간이 매우 짧은 아직까지 그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회사를 일컫는 네, 말인데. 그러니까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아시죠? 쓸랑가 모르겠네. 1번 아니야 1번 원티드. 어. 원티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취준생들한테도 지금 익히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이직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그 감자로 떠오른 기업인데 그 헤드헌터들이 이직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공고가 나요. 원티드. 현상금 수배처럼 걸어서 추천을 해주고 들어가게 되면 추천인이랑 들어간 사람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수 씨가 제 명의 도용해가지고 본인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그 현상금 자기가 받아먹고 나한테 그쵸? 얘기도 안 하고. 아니 제가 뭐 맛있는 거 살라 그랬어요. 되면 근데 안 됐으니까. 안 됐잖아요. 저 잘못했어요? 아니 뭐 스타트업
뭐 입사가 됐든 창업이 됐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진짜 이 원티드라는 기업 한번 좀 알아두셔야 그래요. 될 것 별표 같아요. 치고. 그 왜냐면은 거기서 그 원티드라는 회사 자체도 스타트업이지만은 거기서 계속 주최를 하는 스타트업 박람회 같은 게 있으니까 채용 박람회, 그쵸? 그렇죠. 거기 한번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분위기 같은 거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나 어떤 그런 벤처 기업들을 모아서 채용 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설명을 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신입 채용을 그 자리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기업 채용 박람회 같은 것처럼 그쵸. 그건 스타트업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타트업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 알아두면 좋죠. 저희도 딱 가서 보니까 와 말들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만.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그리고 중요한 괜히 게 사장인 게 아니에요. 놀랐던 게 취준생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쟁자는 바로 대기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게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취준생들도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찬밥 더운 밥 가리처지가 아니니까 어디든 막 쑤셔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운 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자, 두 번째로 비트윈.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름만 들어봤는데 꽤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그 종국이라는 친구가 이거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인 간의 어떤 폐쇄적인 SNS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진 공유하고 뭐 이렇게 텍스트 주고받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볼 수 그러면 없는. 지금 현재 연인이랑 이거 쓰고 있습니까? 저 안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누구랑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안 쓰고 있는데 이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종국이 같은 친구. 연애 처음 해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유별난 친구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아무튼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서비스라고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거는 Add to Paper. 이거 저도 본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조금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수업 자료 같은 거 대학생들이 프린트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프린트하면 A4 같은데 여백이 남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여백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이렇게. 거기 이런 데다가 이게 광고, 그 기업 광고를 이렇게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무료로 인쇄를 하고 무료로 인쇄를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니까 뭐 이렇게 광고 그 효과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박한 어떤 아이디어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진짜 수업 자료 같은 경우가 진짜 많이 봐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쇄 엄청 하지. 신문 같은 거나 뭐 잡지 같은 건 그냥 훅훅 보는데 수업 자료는 엄청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 주목도가 진짜 높을 것 같아. 제 생각으로는. 카피 잘 뽑으면 이거 잘 나가겠네. 어떻게든 그렇죠? 이렇게 계속 눈에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스타트업이 마이리얼 트립.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취준생들이 여행을 잘 안 가시니까. 근데 저는 작년 파리 갔을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해봤거든요. 이게 그 가이드 여행, 그러니까 뭐 패키지 여행을 좀 세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5박 6일을 다 가이드랑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들이 직접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짜서 뭐 하루 아니면 몇 시간 뭐 이렇게 정도를 동행해서 현지에 그쵸? 사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현지에 사는 뭐 그 유학생들이 직접 뭐 박물관 도슨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거기 사는 뭐 아주머니께서 직접 자전거를 태워서 자전거 여행을 시켜준다거나 뭐 이런 현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 힘드시겠네요. 허벅지에 근육 엄청 붙으셨겠다. 아니 근데 뭐 자전거가 또 요즘 잘 나오니까 일단 아니,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철수 씨가 그 이거 이용해봤던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파리 근교에 있는 뭐 몽생미셸이라고 근교 여행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아침 6시부터 뭐 밤 11시까지 하는 건데 한 10만 원 정도만 내고 그 아저씨가 차를 타고 뭐 몇 개 도시를 여행 시켜주는 거예요. 설명도 해주고. 근데 그 아저씨가 계속 지각을 하시더라고. 2시간씩 지각하고 어디 갔다가 오는데 또 2시간 지각하고 그래갖고 거의 그 아저씨 얼굴에 제가 침을 뱉었어요. 그때 하면 안 되는 짓이긴 하지만 근데 뭐 아저씨도 죄송하다고 하고 이러니까. 뭐 침 뱉고 멱살 잡혔으니까 뭐 이렇게 또이또이 된 거네요. 그럼요. 그때 뭐 아무튼 근데 외지에서 아무튼 그렇게 되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침 안 뱉어보시. 그게 그렇게 좋은 서비스입니까? 아니 평생 서로 어떻게 침 뱉고 멱살 잡히는 아니 게? 평생 사람 얼굴에 침 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뭐 10만 원 낼 가치 충분합니다. 근데 사실 뭐 침 뱉었다는 건 좀 과장이고 아무튼 그런 서비스가 전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독특하고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했더니 이게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였다. 그렇죠. 뭐 그리고 이런 걸로 드러났죠. 요즘 많이 계속 뜨고 있는 것 같고 철수 씨 여기 지원도 해봤잖아요. 그래요. 사실 그 원티드라고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한테 말씀드렸던 그 회사에서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마이리얼 트립이 나왔죠. 그래서 자기 신입 뭐 마케팅 관련 뭐 직원을 뽑는다. 이렇게 해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그래서 갔더니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거를 뭐 당장 그만둘 수는 없다 이랬더니 그러냐고 지금 자기네는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쉽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올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냐 이랬더니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마이리얼 트립에서는 신입 공채만 뽑는 스타트업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된다 그러다 여기서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된다고 그래놓고 된다고 그래놓고 안 되는 게 어디냐 했더니 대표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을 텐데 이러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네는 근데 이제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그러냐고 나 재택근무 좋아한다 이랬더니 재택근무 가능하다. 근데 주 4일 근무는 어떠냐. 4일에 끝낼 수 있으면 주 4일 근무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좀 더 얘기해보지. 아니 주 그래서 2일 가능합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냐고 3.5일까지 이렇게 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안 간다고 얘기를 하고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혹시나 마음이 생기면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 그래야 다른 분을 뽑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뭐 최대한 맞춰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고 싶은 생각이 들면 연락을 달라. 그래서 제가 연락 드릴게요 생각하다가 어쨌든 이게 인턴이니까 죄송한데 저는 안 되겠다 메일을 이렇게 보내드렸죠.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지금 좋은 기업이랍시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 취준생을 모실 줄 아는 회사 이게 진짜 존중할 줄 아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마이리얼 트립의 어떤 누가 되는 그런 거 아니겠죠? 되게 스타트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누구나가 뭐 이렇게 차별 없이 능력만 있으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그 학벌 그러니까요. 무조건 카이스트 한 명은 있습니다.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외국 대학 카이스트 그러니까 그렇죠. 경영진들 몇 년이 엄청난 데가 많아요. 아이비리그 뭐 이런 것도 다 깔려 있고 이게 그렇다고 그러더만요. 이게 아예 투자를 받을 때 맞아요. 투자를 받을 때 좀 이렇게 학벌적으로 이렇게 딱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렇죠. 한 명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투자 받기가 용이하다고. 학벌이나 뭐 전문직 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야 일단 서류에서 플러스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무리 아이디어 같은 거 자신 있고 그래도 뭐 카이스트 한 명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되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여기 대기업 아니고 여기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보다 오히려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게다가 여긴 채용 규모가 보통 1명, 2명? 많아야 5명 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벌이 좋다 그래도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리 스펙이 좋다 그래도 아니면 아무리 경력이 많다 그래도 들어가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이덴티티나 이 기업이 지향하는 어떤 비전에 맞는 사람 뽑는 거기 때문에 말이 뭐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기업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들어가는 것 자체도 힘들 뿐더러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스타트업으로 일단 들어갔다가 이직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이분이요. 맞아요. 저에게 질문을 직접 해주셨죠. 저희한테 직접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취업을 스타트업에서 시작하는 게 커리어 쌓기에 좋을까요? 직무는 마케팅 기획 이쪽입니다. 많이 배우는 건 왠지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는 대기업보단 스타트업 기업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대기업에서의 경력을 더 인정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요. 스타트업에 관심도 많고 스타트업 특유의 유연한 문화를 좋아하는데 첫 취업을 스타트업으로 하면 왠지 이직이 어려울 것 같고 평생 스타트업 쪽으로만 이직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스타트업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들은 다 할 것 같아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고민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업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사실 그 안에서도 급이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이 있고 또 그 외의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스타트업이라고 다 같은 스타트업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그 스타트업 안에서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제 친구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이음이라는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이음 소셔스. 그렇죠. 이음이 그 뭐야 미팅해주는 앱인가? 소개팅이죠. 소개팅 그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봤을 해봤어요. 텐데. 안 해봤어요? 네. 아마 제 친구 중에 수만이가 그걸로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요? 네. 진짜 이어졌네. 네네. 맞. 철수 씨는 그 랜덤 채팅 많이 하셨다고. 이거 싫고요. 아니 그 오픈 채팅 카카오톡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이음에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이렇게 지금 카카오로 이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잘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분명히 이직의 길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사실 대기업에 있으면 뭐 배우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중견기업에 잠깐 있어 보니까 확실히 훨씬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본인이 해야 될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쵸, 맞아. 그럼 업무가 더 많으니까 이게 더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뭐 더 점점 더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더 할 거 아니에요. 아예 뭐 지금 체계도 안 갖춰져 있는 데서 자기가 이렇게 막 일을 하면서 뚫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개척을 하는 그런 거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잘 하면은 대기업 같은 데보다 오히려 이직할 때 더 잘 먹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다 그래도 그 프로젝트나 그 기업이 성공을 못하면 사실은 대기업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스타트업이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그렇죠. 걸 어필하는 게 자기의 중요하죠. 역할 뭐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뭘 했다, 뭐 남들이 뭐 했다 그런 거 다 끌어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대기업을 취업하기 위해서 일단 스타트업을 취업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렇죠. 그럼 버티기 힘들어요.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업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맞습니다. 이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알량한 생각으로 간다기보다도 일단 그 기업에 들어가서 뭐 내가 같이 키워보거나 아니면 거기서 성공을 그렇죠. 해서 좀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좋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스타트업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스타트업 들어가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걸러질 거니까 뭐 일단 넣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스타트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걸 몇 개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첫 번째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지. 근데 도피처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또 아무튼 하고 싶은 걸 찾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리고 진짜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실패하거든요. 그렇죠. 철수 씨도 많이 실패해 왔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이거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있어야 아들이 있으니까 망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자유로운 업무 환경과 막강한 권한의 뒤에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쵸. 이거 뭐 진짜 당연한 말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유연한 근무 문화 그런 것만 보고 그냥 조금 땡까땡까 하면서 놀겠다 하고 들어가는 친구 그런 마음으로 지원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 저희들이 그 스타트업 그 운영하시는 분들 몇 분 만나봤잖아요. 근데 그분들께서도 이게 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우니까 그렇죠. 그것만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뽑았는데 맞아요. 정작 그것만 누리고 일이 힘드니까 나가는 친구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스타트업들이 구인할 때 진짜 그 복지 같은 거 전면에 내세우는 기업들이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네들 그 직원 중에는 이렇게 뭐 2달 정도 유럽 막 이렇게 여행 다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을 딱 이렇게 내세워서 구인 공고를 내면은 막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대요. 저도 유럽 가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맞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라면 뭐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 진짜 일반 대기업에 지원할 때랑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너무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도 어쨌든 돈을 벌려는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취준생들이 마치 스타트업 취업을 자기가 다운그레이드해서 무슨 소신 지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스타트업 취업이랑 대기업 취업이랑 거의 난이도가 저는 비슷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해야죠. 오히려 이상일 수도 있고. 근데 마치 막 나 대기업 안 되니까 한번 써보자.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면접 때 유럽 여행 가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렇죠. 야이 그러니까 막 주사일제로 유명한 막 그런 데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저는 주사일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나 같아도 안 뽑겠네? 그러니까 아니 그럼 경찰에 고소해야 돼. 뭐 하는 거야? 기만하는 거지. 그쵸? 뭐 고소까지 할 거 있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스타트업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곁다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취업 그 카테고리 안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뭐 스타트업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 뭐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가 나오는 그날까지 그거 너무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안 됩니까? 한국의 알파고가 나오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 계속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